말씀한 대로 FOMC 회의에서 지금 2차 테이퍼링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게 이 영향권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한 이슈는 우리 이혜리 기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뭐 시장은 좀 흉흉하지만 예. 어떻게 설 연휴는 좀 잘 쉬었습니까? 아니면 좀 나와서 좀 이렇게 특근을 많이 하셨나요? 일단은 설 연휴 잘 쉬었고요. 네. 주말에는 좀 나와서 설 연휴에 있었던 이벤트도 좀 점검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이틀 쉬고 이틀은 일하셨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정리를 잘하는데 이런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는 정리가 잘 안 돼서 우리 저 연구원님께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 먼저요. 지금 테이퍼링 또 뭐 100억 달러 채권 매입이 줄었다 이런 줄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결정이 됐는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이혜리 기자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 FOMC 회의에서도 미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 달러 더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FOMC 회의 전까지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는 65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FOMC 회의에서 다가올수록 다양한 전망들을 내놨었는데요. 신흥국 위기가 심각해 보이는 만큼 테이퍼링을 좀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미 통화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운용될 것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자국 입장만 봤을 때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지연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일단 실업률이 2분기 중으로 6.5%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부동산과 소비 지출 등도 호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추가 테이퍼링 결정은 미 연준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흥국 외환 시장이 불안해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향후 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미 양적 완화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또 늦으면 4분기 정도의 종료가 되겠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유출 자금은 미국으로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은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 안정 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 이런 거는 좀 덜 좀 감안을 하고 미국의 어떤 그 고용 지표라든가 미국의 국고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의식을 해서 좀 예상보다 좀 강도 높은 그 테이퍼링 조치가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현기 이코노미스트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아까 이혜리 기자가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스탠스라면은 올해 한 뭐 연말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전망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연준의 어떤 결정 어떤 시사점을 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그 테이퍼링 결정 자체는 네.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에 좀 많이 달려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1월달 베이지북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좀 개선 확장의 어떤 가속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그 이제 픽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전보다는 경기 판단의 톤 자체는 분명히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특히나 12월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시행한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경기의 어떤 부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종속적인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중에는 좀 테이퍼링이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사실상 이제 중단된다라는 점은 좀 이면을 살펴보면은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제 생각에는 정석적인 테이퍼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정석적인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가 뜨는 것을 아무래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자넷 옐런이 이제 처음으로 의장으로서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강화 여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테이퍼링 여부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강화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 연구원님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려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난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 기조,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그 내수 경기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재정 적자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의 이제 초기 단계보다 이제 이후로 갈수록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3월 FOMC 회의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안감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FOMC 회의를 이제 주재하는 3월 달까지는 어떤 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경계 심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 기자 실제로 좀 뭐 연휴 때도 그랬고요.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많이 빠진다. 지금 뭐 온갖 뭐 네. 매체에서 뭐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좀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정의 좀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더 추가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가 조사한 1월 초부터 이어진 신흥국 자금 유출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요. 1월 첫째 주에는 13억 2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1월 셋째 주에는 24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미국의 추가 테이퍼링 소식이 있었던 지난주에는 총 63억 달러의 자금이 대거 유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 달간 신흥국에서 모두 12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가 돼서 지난 2011년 8월 이후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신흥국가는 반대로 선진국 시장으로의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으로는 2주 연속, 또 서유럽 쪽으로는 30주 연속 순유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미국 주식시장으로 24억 달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이후에 자금의 신흥국 이탈, 또 선진국 유입이라는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특히 최근 신흥국으로 금융위기가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자산 보유를 줄이라는 권고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신흥국의 외환 시장인데요. 남미 충격에 이어서 FOMC 회의 이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역시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또 남아공과 터키 등 신흥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 카드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가치 하락세는 되돌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터키와 남아공, 또 브라질 등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 있는가에 쏠려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단 이들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28일에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8%로 결정했고요. 또 터키도 기준금리인 일주일 레포 금리를 4.5%에서 10%로 대폭 올리고 또 남아공 중앙은행도 기준금리인 레포 금리를 연 5.5%로 50bp 올렸습니다. 현재 이머징 국가들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부진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상황과 또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이머징 마켓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Kind of bandwagon effect. Once people start selling emerging market currencies, people become even more scared about emerging market currencies, and they keep on selling. So I think that to some extent, what we're seeing in the broader emerging market world, in the FX space, is somewhat irrational, to be honest. I think that again, there could be reasons and there are reasons to be negative on the emerging market currencies, but I think the magnitude of the decline that we have seen is not justifiable. 네, 방금 영상을 보니까 저분은 상당히 확신에 차가지고 신흥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몽땅 빠져나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지난 연휴 사이에 그 IMF가 또 신흥국 네. 위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신흥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IMF도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면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네. IMF는 성명을 통해서 몇몇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펀드멘털과 또 미연준의 양적 완화 추구 축소로 인해서 도전에 좀 직면을 했고 또 긴급 정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신흥국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 최소한 앞으로 수개월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제 남미 위기만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었던 동유럽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미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조치 발표 이후 이틀 동안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10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동유럽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리스크가 동유럽으로 전이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화의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또 노르웨이 크노의 가치도 미 달러에 대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흥국뿐 아니라 원자재를 수출하는 선진국 통화에 대한 매도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테이퍼링의 어떤 그 충격이 좀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건님, 예. 그 오늘 그 우리나라 외환시장 보니까 개장하자마자 1,080원 넘어서 그만큼 이제 원화가 가치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그 양적 완화가 이제 좀 이렇게 축소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게 단기적인 아까 3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단기적인 이런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뭐 좀 더 길게 지난 이 양적 완화가 지난 몇 년간 적어도 한 3, 4년간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제가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 원달러 환율의 이제 그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또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컸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엔화의 약세 부분 심화가 된 것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원화의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면을 살펴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은 분명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시장의 초점 자체가 테이퍼링의 어떤 테스트 구간 그리고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 최근에 원화의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근본적으로 좀 해답 자체는 좀 경기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해 그 3분기 중에 있었던 그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그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감이 나타났었지만 8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 모멘텀이 좀 다시 되살아나고 특히나 이제 그때는 그 중국 경기 모멘텀도 상당히 힘을 받쳐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달러화가 지금 현 수준보다 더 급등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수준에서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금 그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되는 구간에서 조금 그 반등의 기미를 조금 찾아보는 그러니까 그 원화 환율 하락의 어떤 그 변동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업종들에 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선진국 미국을 좀 비롯해서 선진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양적 완화 뭐 영향도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진국 주시장은 좀 역시 마찬가지로 좀 흔들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다들 그 테이퍼링의 이면은 뭐 경기 회복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예. 경기 뭐 호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선진국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좀
여전히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은 선진국 증시는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들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내부에서도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 뭐 고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신흥국 내에 이제 그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약간 나홀로 회복한다는 그런 국면. 그러니까 GDP 성장률의 그 4분기 GDP 성장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소비 다음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순수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출은 더 많이 하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신흥국의 어떤 외부 수요를 확충시킬 만큼의 어떤 경기 모멘텀을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 신흥국 내 차별화를 기대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저희는 이제 1분기 이후에 좀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고 외부 수요까지 확충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이제 늦으면 이제 올해 4분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다 완전히 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마다 이제 테이퍼링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지금 궁금합니다, 정말로. 일단은 뭐 사실상 이제 크게 이제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경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내부적으로 물론 뭐 환율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글로벌 경기의 좀 선순환 과정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경기 모멘텀은 좋지만 중국 경기 모멘텀이 안 좋고 특히 이제 뭐 PMI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이제 춘절 효과도 예년과 같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 그 금융시장의 어떤 단기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전인대에서 개혁 못지않게 어떤 지난해 그 중반에 나왔던 어떤 미니 부양책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서 실물 경기가 조금 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물론 신흥국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불안감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는 그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좀 테스트 구간 내에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3월 이후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여부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지만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차단하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면 아무래도 그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그 테이퍼링의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3월 이후에서는 조금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많은 분들이 그 이게 참 그 양적 완화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이게 전례 없던 일들이라서 네. 상당히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끝으로 지금 뭐 KT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피가 지금 1920선이 깨졌거든요. 연초에 뭐 다들 좋을 거다 그랬었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또 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 또 그 반대로 가는 게 또 시장의 생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좀 지금은 어떤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관망 구간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나요? 좀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했던 그 투자 전략 이런 거 좀 하우스뷰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2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쪽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달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2월 달만 해도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도 사실상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유로존에서도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월 달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어야 될 이벤트들도 많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떤 여진이 조금 더 2월까지는 좀 국내 코스피 지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되 일단은 3월 이후에부터는 저희가 증시가 좀 다시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러니까 어떤 그 상승 트렌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사실상 좀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간 어떤 국내 코스피 지수의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때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또 상황이 만만치도 않고. 네. 네. 원엔 환율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또 이 지금의 그 테이퍼링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근데 과연 그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네, 중국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의 그 테이퍼링 이야기, 우리 증권부 이혜일 기자, 그다음에 KTV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